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부시렉 살롱. 저희 다 뭐라고요? 북실의 살롱이요? 혹시 치아 교정하셨나요? 어떻게 된 거죠? 다시 긴장했나봐요. 오랜만이라. 윤미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저희 원래 5주의 여자는 미니님이었는데 오늘 5주의 여자로 윤미님을 초대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음악하는 윤미입니다. 부끄럽네요. 저희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 다 각자 근황을 얘기했기 때문에 윤미님 근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 언제 나왔었죠? 그때 해가 바뀌기 전에 나왔어요. 네, 한 6개월 정도 맞아요.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오래됐구나. 그동안에 저는 또 한 번에 이직을 하고 아 정말요? 네, 이렇게 이직만 여러 번 하게 되는 자유로운 영혼. 능력자예요, 근데. 그렇지. 이직도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쉽지 않잖아 원래. 적응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을성이 없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발을 다쳐가지고 우울한 날들을 보냈었습니다. 이제 새벽에 좀 무거운 물건이 이제 발에 떨어져가지고 좀 급하게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이게 혼자 살다 보니까는 이제 발 다치고 막 피가 나는데 혼자서 택시를 부르고 이제 응급실을 가서 응급실에서도 이제 혼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좀 쓸쓸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혼자 가니까는 보호자 없냐고 물어보는데 보호자 없다고 대답하는 순간이 좀 그래. 슬펐어요, 괜히. 전화하지 우리한테. 유미님이 인프피여가지고 낯을 많이 가리시더라고요. 대신에 혼자 가니까 발을 다쳐서 휠체어를 탔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랑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제 휠체어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았어요. 돌봄받는 네, 느낌. 돌봄받는 그 느낌. 전문가에게서 내가 이렇게 케어받는다.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그냥 그치. 휠체어 밀어주는 맞아. 거. 네, 돌봄받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발? 지금 발톱이 빠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발톱을 아이고. 얻기 위해서. 네, 한 발톱은 보내주고. 그래. 이게 빠지는데 시간이 꽤 걸려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 와중에 저희 엄마는 발톱 새로 나면 못생기게 난다던데 저희 발톱에 이런 외형까지 걱정해 주시는. 귀여우시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오늘 녹음하는 방송이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3월 한 달 각자 또 잘 보내셨겠죠? 미니님, 랑님, 셜록님? 그쵸. 뭐, 시간이 그냥 갔네요. 그냥 갔나요? 네. 똑같이 살고 있어. 근데 그냥 시간이 갔어. 1분기가 다 지났어요. 맞아요. 믿기십니까? 와, 전혀. 3개월이 그냥 이렇게 후루룩 지나버려가지고. 이렇게 4번, 이렇게 또 3번 지나면은 다음해인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음에 감사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라는 것도 계속 생각이 드는 너무 것 같아. 반복되는 맞아요. 변화가 없는 이런 삶이 어떨 때는 정말 별 탈이 없어서 되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별 일이 없어서 조금 무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 사고를 한번 쳐야 되나? 정말 양가 감정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살롱을 찾아주시는 애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도 힘을 얻고 또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사고를 안 치고. 저희가 3월부터 다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댓글이 쌓였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일단 라일라이님 계약 축하글 감사드리고요. 돌비우님 너무 롱타임 노스였어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재미있는 팟캐 부탁드려요. 당고 손님이시죠. 정말 항상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네. 정기 후원도 해주셨었는데 지금 끊으셨나? 돌비우님 방송 끊지 안 말아야 해서? 될 걸. 저희가 이제 좀 방학 없이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방학이었어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끊으셨나 보다. 다시 시작됐습니다. 디어림? 디얼림님, 디얼림님? 디얼림? 23님?
성우님. 23살이신가 봐요. 성우님 입금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뭘까요? 입금을 해달라니. 아니, 저희가 저번에 방송 녹음할 때 댓글 많이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입금을 해드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 그래서 3월에 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입금 원하시는 분들 와서 받아가세요. 찾아오세요. 저희 녹음한 현장으로 오시면 그때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얼굴 확인하고. 우링우링님이 저도 자기계발서를 멀리하는 사람 중 한 명이지만 원싱은 장기간 베스트셀러에 올라 항상 궁금했는데 이렇게 팟캐에서 다뤄주시니 궁금증도 해소되고 제가 직접 읽는 것보다 더 재밌게 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저만의 원싱을 곰곰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팟캐 들을 때마다 느꼈지만 셜록님은 참 즐거운 기운을 나눠주시는 분 같다고 느꼈는데 뭐야. 그게 가족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네요. 야, 멋진 느끼셨나요? 원싱입니다. 저도 입금 부탁드립니다. 아, 목표가 마지막에. 제가 4월 달에는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거지 되겠어요. 근데 저는 댓글 볼 때마다 느끼는데 셜록님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좋아하는 청취자분들이 많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매니아층이 좀 있는데 매니아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건가? 그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어. 우링우리님. 슈퍼망쿠님께서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개편 축하합니다. 개편하고 분위기가 더 편해진 것 같네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원싱 제목만 듣고 이 내용이겠다 생각했었는데 그 내용이네요. 진짜 너무 예상이 되네. 아, 너무 웃기다. 마지막 말씀도 진실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깔 건 좀 까고 그래도 그럼요. 저희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다음 우리 또 단골손님 후원 케이씨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후원 계좌 정보는 잘 안 보이는 방송 정보보다는 잘 보이는 공지사항 쪽에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꿀팁. 제가 추측하건대 훈 케이씨님의 훈은 훈훈하다의 훈이 아닐까 진짜 그런 생각합니다. 것 같아요. 네. 정말 따뜻해져요. 맞아요. 훈케이씨님만 예. 나타나면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저번에 하트 올리지 말라고 그때 네, 남기셨지만 부담스러워하시. 저는 합니다. 저희도 저희는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마지막 댓글인데요. 라일라이님이 뻔한 말 같지만 잊고 살다 보니 읽다 보면 맞아 이거지 하는 게 개발서의 묘미 아닐까요? 음식도 아는 맛이 더 맛난 것처럼 가끔 입 바른 말이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 자본주의에서 목표 설정은 한 길이다. 공감합니다. 갈수록 선택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한 우선순위와 내 마음이 떳떳한 우선순위는 항상 갭이 있더라고요. 끝나지 않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저랑 다 똑같다니까요 다들. 근데 저희 원싱 하면서 진짜 고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왜 나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런 건데 거기까지 가는 이 수단들을 또 이루는 그걸 취하는 과정에서는 계속되는 고민, 자본주의. 갈등.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이 사회 구조에 그렇죠.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은 2023년에도 계속됩니다. 와.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엄청 국민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지 말까?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영화를 3월 5주차에 선정을 했거든요. 네. 어떤 영화를 들고 왔죠, 미니님? 네, 저희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독일 영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죠? 무엇 때문이죠?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들 다들 보셨나요? 네. 저는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생중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는데 진짜? 네. 저는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탈 줄 알았어요 사실. 왜냐면 저도.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 잘 맞고. 작품상으로. 네, 작품상으로. 근데 사실 의외의 작품은 아니지만 제가 원했던 작품이 타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자, 어떤 작품이 탔죠? Everything? Everywhere
올해도 안 올해 나와요. 아니 항상 에어리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에어리, 맞아. 이거 플레임을 기억하기가 워낙 어려워요. 길어서 에올이 7관왕을 칠관왕. 했습니다. 아, 심지어 진짜. 감독상, 작품상, 여우 주연상까지 다 휩쓸었어요. 맞아.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품상은 서부전선 이상업자가 탈 줄 알았어요. 음. 너무 메시지가 사실 지금 시대랑 너무 맞기 묵직하죠.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제 주변에 모든 특히 언니들은 다 이 에어올의 극찬을 다 해서 너무 맞아요. 좋았거든요. 어느 정도 네. 좋은 성과가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지만 7관왕까지는 사실 기대 저도요. 못했어요. 저는 이 아카데미가 워낙 미국 음. 시상식이고 보수적이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시아 영화나 자국 영화가 아닌 이제 해외 영화들에는 특히나 상을 잘 안 줘요. 그치. 그래서 저는 조장님한테도 감독님. 감독님한테도 이게 아무래도 아시아인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니까 작품상은 힘들 것 같고 서부전선이 그래도 백인들이 나오니까 그나마 이게 받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아카데미는 고전적인 영화나 고전을 베이스로 한 영화를 좋아해서 그래서 우리가 3월에는 요게 작품상을 받으면 이슈가 될 테니 팟캐에서 해보자 했는데 저희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죠. 완전 빗나가서 오히려 저는 좋았어요. 그 양자경 우리 예스 매담 예스 마담. 양자경 언니가 최초 아카데미 최초 아시아인 여우조연상이라고.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에어를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수상을 하면 좋겠다. 많은 상을 받으면 더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영화가 사실 엄청나게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기도 하잖아요. 좀 제가 볼 때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화면의 전개나 연출하는 방식이나 등장하는 인물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이게 상을 받기에는 조금 매니악한 영화가 아닐까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이게 통했다. 그러니까 이게 저- 흔히 어른들이 말하는 정신사 나온 영화죠. 저는 사실 그런 아카데미 시상식의 뭐 특징이라던가 그들이 상을 주는 방식 이런 거는 잘 모르니까는 그냥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봤을 때 항상 영화를 평가할 때 저는 이게 얼마나 새로운가 아니면 얼마나 때깔이 좋은가 이렇게 두 가지 척도로 좀 보거든요. 근데 이 에어올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한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장면이라던가 스토리, 서사, 관계 모든 게 새로운데 사실 이렇게 새로운 거를 얘기하면은 엄청 어색하거나 투박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때깔이 좋고 퀄리티가 좋고 맞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저는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도 이런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엄청난 영화구나 생각했고 맞아. 그리고 사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전쟁 영화가 가진 그런 플롯이 어떻게 보면 조금 예상되는 예상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저에게는 에어올이 좀 더 새롭고 좋았다. 좋았다. 저는 2번이나 봤습니다. 에어올. 극장을 찾아가서. 근데 지금도 2번, 3번 더 봐도 되게 좋을 것 맞아요. 같은 영화여서 그래서 에어올 7관왕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의 좀 또 묘미는 저에게는 첫 번째는 일단 그 양자경 배우님의 멋진 수상소감도 수상소감.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인디애나 존스의 부자의 상봉. 그죠. 맞아. 해리슨 포드가 키호이관? 와. 시상으로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멋있다 뭔가. 작품상 둘이 받았을 때 포옹하는데 맞아요. 그랬어요. 되게 뭉클하다. 근데 저는 약간 아쉬운 거는 그 여우 조연상은 제이미 리 커티스가 받았는데 물론 잘했지만 전 스테파니 수도 맞아요. 연기 너무 잘했어. 그 도너츠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배우가 몇이나 있겠냐 했는데 또 여우 주연, 여우 조연, 나무 조연까지 다 아시아인을 줄 수는 없었나 보다 그 생각도 약간 들었고 그리고 이번 아카데미에서 약간 이슈가 됐던 거는 이 여우 조연상을 탈 때 제이미 리 커티스가 호명이 됐을 때 그 후보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똥 씹은 표정을 엄청 아, 실망한 정말? 표정을 하셨어요. 아, 진짜? 그 흑인 배우였는데 정말 진실되다. 아. 보통은 실망해도 잠깐 실망하고 와 하는데 어. 정말 제이미 리 커티스가 올라갈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으셨다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되게 안 욕심이 나는데 났었나 보다 그 상에. 너무 매력적이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맞아요. 거. 그분이 굉장히 또 저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번에. 아니 제이미 리 커티스가 처음이라면서요. 아카데미에서 시상을 예, 예. 한 게. 원래도 이렇게 연기파 배우보다는 좀 상업적인, 육체파 배우였죠. 아 그랬나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받아 마땅한 맞아요. 분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음. 게 연기가 너무 좋았고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 맞아. 그 역할 뱃살. 자체가. 뱃살. 소세지. 소세지. 그리고 출연하게 된 것도 저희가 에에올 아마 녹음할 때도 그 얘기 했을 텐데 양자경이 망설일 때 제이미 리 커티스가 망하면 우리 같이 손잡고 도망치자. 멋있어. 그렇게 얘기해서 양자경이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두 감독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높지는 않았고 영화 자체가 되게 실험적인 영화니까 주연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나 망가지면 어떡하지? 영화 출연해서 완전 폭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정도 되게 힘들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제이미 리 커티스가 대배우가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큰 결심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라는 거. 이 감독들의 전작을 보면 배우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뮤직비디오로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그걸로 유명하기도 하고 스위스 아미맨이라는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완전 배우를 산송장 산송장. 그렇기 때문에 저 같아도 걱정이 됐겠다. 근데 사실 그 영화랑은 아주 다른 또 새로운 영화가 나와서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시도였고 너무나 좋은 너무 결과였다. 좋았습니다. 차기작이 진짜 기대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감독들은 제발 뭔가 대중을 생각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막 가두거나 그치. 재단하지 않고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게 많이 이렇게 맞아요. 좀 서포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작사들이. 그리고 건강하면 좋겠어요. 맞아요. 오래오래. 오래오래.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얘기들이 감독님들에게도 잘 전해졌으면 좋겠고. 네네. 하지만 우리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얘기할 겁니다. 네. 제가 잘못된 예측을 한 관계로. 그리고 저희가 에에오를 한번 다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의 여지도 없었어요. 아카데미 작품 중에서 개봉한 작품도 없고 근데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워낙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이 작품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보고 나서 더 확고하게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얘기해야 된다. 그치. 지금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영화를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이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어떤 영화인지 줄거리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젊은 학생이었던 어린 학생이죠. 파울과 그의 친구 루트비, 알베르트, 프란츠 이렇게 네 친구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라는 국가의 부름에 그냥 마냥 들뜬 마음으로 전쟁에 자원했다가 그 서부전선, 최전선에 이제 배치가 되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여러 번의 전투에서 동지와 친구들을 하나둘 잃어가면서 점점 전쟁에 대한 절망과 공포로 점철이 되는 전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에리히 마리아 렌마르크라는 그 작가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이고 이 영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소설은 지금 영화가 된 게 세 번째이고 제일 처음 영화가 됐을 때는 이 1930년인가 그때 아카데미 작품상부터 해서 한번 싹 다 아카데미를 휩쓸었던 작품이고 되게 고전으로 유명한 작품인데 지금 이 영화가 좀 새롭게 많이 각색을 해서 이 원작과는 다른 거의 중반부 이후는 원작을 새로 썼다고 할 정도로 각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고전을 베이스로 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엄청 좋고 그리고 또 촬영이나 미장센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더더욱 이게 좋은 평가를 받고 상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영화가 그 영국 아카데미에선 작품상 엄마야. 맞아요. 작품상 받았어요. 영국 아카데미에서. 너무 감격했나 봐.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작품상을 받았고 이번에
미국 아카데미에서는 그 국제 장편 영화상, 그치. 외국어 영화상을 촬영상. 받았습니다. 네네. 이 영화가 독일 영화이기 때문에 독일 영화 역사상 최대 제작비를 쓴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스케일이 넷플릭스에서. 진짜 네, 크게 네, 크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네, 네. 근데 사실 극장에서 개봉했으면 훨씬 더 맞아요. 멋있어. 저도 그 네, 생각했어요. 아쉬웠어요. 극장에서 봤으면 좋았겠다 네. 생각했어. 이 영화도 음. 수상을 꽤 했어요. 네. 이번에 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촬영상, 미술상, 외국어 영화상, 음악상까지 상. 사관왕에 네. 오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도 얘기했던 게 촬영 진짜 잘했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촬영 정말 잘 됐고 그리고 30년대에도 나왔고 70년대에도 영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 영화에서 원작에서 각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각색된 내용들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보통 독일인이 이렇게 1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대부분은 미국인들이 독일인인 것처럼 연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영화들이. 그전에는 이런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들이. 근데 이번에는 진짜 찐 독일인들이 다 출연을 해서 진짜 독일 그 당시에 참전했던 독일 병사들의 상황들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되게 좋았고 독일어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또 현장감도 있었고 그게 되게 좋았어요. 우리는 항상 그 배경이 미국이 아닌데 항상 독일인과 프랑스인이 싸워도 영어로 그런 항상 영화를 봐왔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이제는 맞아, 그게 맞아. 좀 이상하지도 않은데 간만에 이렇게 그 굉장히 생소한 언어로 된 영화를 보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혹시 뒤에 각색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거의 네. 중반 이후로는 다 이렇게 새로 뭐 새로 썼다기보다는 그 책이 워낙 방대하니까 거기서 이제 시간 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좀 짜집기 해서 이제 좀 새로운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었는데 전 원작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원작은 그 친구들 사이의 우정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우정을 계속 쌓아가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사실 그걸 완전히 다 없애버렸죠. 그냥 바로 18개월 뒤 이미 하나는 죽었어. 없어졌어. 이렇게 그 급격한 전개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모두가 알고 있는 책이지만 새로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저도 집에서 넷플릭스로 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 2020년도에 개봉한 그 1917도 그 동일한 1차 세계대전 배경의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는 사실 그거는 영화관에서 정말 빵빵한 맞아, 사운드로 맞아.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 영화라는 게 어느 정도 그런 폭력성, 잔인함 이런 게 그 무게가 주는 압도감 맞아요. 같은 걸로도 좀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집에 너무 작은 저는 모니터로 보니까 답답했어? 이게 뭔가 숨이 막혀. 온전히 즐기지 못한 네, 것 같죠.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그 압도감을 잘 못 느낀다. 맞아요. 왜 전쟁이 주는 그 무거움을 확 못 느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기도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어쨌든 이게 넷플릭스로만 배급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무게감을 빼고 일상적인 그런 전쟁의 잔인함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 약간 좀 그런 의문이 남아요. 왜 이거를 영화관에서 개봉하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저한테는 네.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좀 잔인한 거 못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미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잠깐 눈을 피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자막을 봐야 네, 되니까. 그래서 사실 조금 앞으로 돌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전쟁의 참혹함을 생으로 보여줬다는 느낌이 네. 좀 들어서 이거를 그냥 정말 그 무게감을 느끼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은 네. 극장에서 보시면 너무 좋았겠지만 저는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이런 거 못 보는 분들은 보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일단 뭐 설명을 우리가 하겠지만 영화가 너무 이제 천지단 10대 소년들이 그냥 정말 놀러 가듯이 전쟁에 나갔다가 바로 그러니까. 씬이 바뀌잖아요. 네, 너무 맞아요. 갑자기 막 죽고 폭탄 네. 터지고 하는 거 바뀌면서 제가 그 무거움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너무 저희가 압도적이어서 저한테는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보는 내내. 그래서 차라리 넷플릭스가 난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1917 저도 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917보다 이 작품이 더 좋았어요. 좋았던 이유는 서사가 되게 좋았어요. 1917은 그냥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되게 멋있고 완벽하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입이라던가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더 나에게 주는 울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더 저한테는 큰 울림과 생각을 하게 만들어졌었거든요. 저하고는 또 완전 반대. 저는 오히려 1917에서 그 감정 몰입이 진짜 잘 됐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옆으로 이렇게 혼자 뛰어가는 장면에서 그 저의 감정이 폭발했다고 해야 되나 같이. 근데 오히려 이거는 그 중간에 협상 장면도 이렇게 나오고 네. 장면 전환이 한 번씩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는 좀 오히려 그 감정 몰입이 조금 더 저는 좀 멀리서 떨어져서 이 사람들을 지켜보는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요거는 좀 저리하고 거리가 있는 느낌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갈릴 것 같긴 해요. 이제 맞아요. 윤미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다수일 것 같기도 한데 1917 좀 더 영화적인 느낌이에요. 이건 좀 약간 다큐처럼 다큐멘터리 생짜로 같기도 해. 정말 생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내가 겪고 있는 것 같아. 음. 그 현실을.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영화가 극장 개봉은 안 했는데 영화제에는 많이 갔었어요. 네. 그래서 영화제에서 토론토 영화제 다 떠셨잖아요. 갔는데 이거 실패했어. 티켓팅에 아. 실패해가지고 못 봤는데 이 요즘에는 옛날에 돌비 사운드에서 5.1 채널인데 요즘에는 6 채널로 만들어서 와. 천장이랑 바닥에서도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쟁 영화야말로 그런 이 사운드 극장에서 사운드 디자인의 진수를 볼 수 있는 그런 특히 이 영화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봉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극장에서. 와, 근데 그렇게 6채널로 들으면서 내가 봤으면 너무 더 무서웠을 것 힘들었을 같아요. 거야. 그러면 막 가슴이 답답해져서 나오는 거지. 근데 아마 뭐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전이라고 해가지고 또 재개봉 그쵸. 극장에서 맞아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에어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네. 엄청나게 인기몰이 하고 있다는 네, 기사를 봤습니다. 그럼 우리 또 역사 전문가 역사 전문가. 멋있다. 철롱님이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세계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1차 대전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은 좋지 그냥 않을까. 뭐 다들 아시니까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이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7월부터 1918년 11월까지 4년 4개월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아, 진짜 꽤 오래. 엄청 오래됐죠. 그리고 공식적인 사상자만 3천만 명이 넘고 비공식으로도 5천만 명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사상자는 많을 것 거예요. 같아요. 유럽 전역에. 자,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강력한 물자와 군사력으로 식민지를 확장하던 시기예요. 근데 뒤늦게 독일이 나도 같이 세력을 좀 확장해봐야겠다. 이 시기거든요. 자, 근데 이때 발생하는 중대한 사건이 그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인한테 사라예보에서 암살을 당해요. 이게 촉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내 친구 건드리네 하고 이때다 하고 사실은 원래 숨은 뜻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먹기 위해서 전쟁을 사실 딱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그때는 영국이랑 다들 식민지화를 그쵸. 하고 진행된 있었대. 하고 있었지. 상태여가지고 독일이 뒤늦게 이제 나도 먹고 출발을 싶은 하게 된 거야. 건데 사실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가던 독일이 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 참호전이 너무 길어지면서 물자도 바닥나고 사실 좀 곤란함을 겪으면서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휴전 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화에서 보는 이야기가 이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이 참호전 그리고 그 협정까지의 얘기입니다. 휴전 협정. 일타 강사님 같아요. 그쵸. 정경호 수강하시겠습니까? 무조건 합니다. 이러면 또 우리 또 입금을 많이 받을 수 네,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알고 영화를 보시면은 그치.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는 영화의 시작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억이 그러니까 저도 영화 본 지 한 3주 정도 돼가지고 흐릿하게 기억이 나는데 시작 장면에서 되게 어수룩한 젊은 병사가 이제 지휘관이 돌격해라라는 소리를 외치니까 가기 싫은 거지.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병사니까 나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서려고 하는데 이미 한 명도 옆에서 총 맞고 죽어. 바로 그걸 목격하고도 막 달려.
달려서 나가는데 겨우겨우 총을 피해서 이 사람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오프닝에서 결국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보여주는 장면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하인리히 게르버라는 그 이름표가 붙은 옷이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져서 또 다음 병사에게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게르버라는 청년도 젊은, 그러니까 뭐 10대, 맞아요. 왠지 10대 후반 18, 19 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 친구도 보니까 군사 훈련을 받은 흔적이 없어, 없고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연출전에서 친구 범생이야. 있고. 그래서 앞에 타이틀이 딱 이 병사가 딱 돌격을 할 때 이제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타이틀이 딱 뜨면서 프롤로그가 이제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죽었겠거니라고 연상이 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해야겠죠? 중심 화자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씁쓸한 게 아마 그 시대에는 많이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등학생들이야. 고등학생들인데 교사들이 세뇌를 시키는 거지. 자, 우리 뭐 누구를 위해서 나가자, 독일을 위해서 나가자. 그러면 너희들은 영웅이 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분위기니까 막 와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 죽으러 가는 거잖아. 근데 너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다들 그냥 한번 갔다 와볼까? 약간 맞아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뭐 훈련도 안 시키고 교육도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않았겠죠. 그럼 참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약간 너무 충격이었던 게 거기서 본 주인공 이제 파월이죠. 파월이 부모님한테 이제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참전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못 받은 거예요. 당연히 누가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근데 친구들이 이제 쪼는 거죠. 막 에이, 애기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조작을 하고 참전을 하는데 정말 이건 전쟁을 나가는 10대들의 모습이 아니라 놀러 가는 애들의 모습으로 나와서 어디 수학여행 사인 받듯이. 맞아요. 그치. 저 그냥 사실 뭐, 거기서부터의 사실 이 서사의 흐름을 잔잔히 생각했는데 너무 갑자기 신이 바뀌니까 세졌죠. 근데 그때도 저는 너무 스트레스 알잖아요. 저희는 앞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저놈 자식들. 그럼 안 돼! 막 이러면서. 엄마 말 들었어야지 이러면서. 아니 저는 이 오프닝이 되게 신선했던 게 그 보통은 등장 인물을 따라서 이제 서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오프닝은 등장인물이 입은 옷을 따라가요. 맞아. 처음에는 옷인지 모르고 그 등장인물을 쫓아가는데 그 인물이 딱 죽어서 주인공이 아닌가? 했는데 그 주인공이 입은 옷이 벗겨져서 그렇지. 그 옷이 실려가고 빨려서 말려서 다시 재봉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우리 주인공한테 가거든요. 그 옷이. 그래서 이게 어떤 한 병사의 짧은 인생. 그러니까 그 죽었을 때가 이제 이 파울의 미래이죠,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죽은 미래부터 시작을 영화를 해서 다시 이 청년의 어떤 다른 한 청년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이 끊임없는 어떤 굴레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너무 감동했어요. 저도요. 맞아요. 미쳤다. 진짜 찢었다. 미쳤다. 저도 저도 생각했어. 미쳤다. 저는 그냥 안타까웠어요. 또 다른 대체품. 맞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의아했던 게 아니 갑자기 수많은 여자들이 바느질을 하고 뭔가 옷을 막 말리고 밑에 핏방울 떨어져 있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나는 부상병들 치료하는 건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옷조차도 재활용하려고. 그 옷조차도 새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맞아요. 입던 옷을 그러니까 죽은 병사들의 옷을 그대로 가져다가 깨끗하게 세탁해서 보내는 심지어 이름표도 떼지 않고 와 나는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참혹하다고? 이렇게까지? 그런 생각에서 좀 경각심도 갖게 됐던 맞아. 것 같아요. 시작부터도 되게 계속 때려요. 저는 맞아요. 계속 많이 때려요.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막 세탁하는 과정이 보여지다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심 인물인 파울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파울에게는 루드비히, 프란츠, 알베르트라는 절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딱 시작부터 되게 친하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뭐 이렇게 막 약간 손가락질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약간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같이 동반 입대를 합니다. 동반 입대를 해서 들어가서 이제 이 이후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정말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군과 이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과정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쭉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일 먼저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기도 했지만, 그냥 봐도 너무 아이들이 참전을 하는 건데, 저렇게 나라에서 무책임하게, 아무런 교육도 없이, 전쟁에 대한 아무런 실상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몸만 사지로 내몬다라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전쟁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화가 났고 그 전쟁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전쟁은 기억이 잘 안 나. 왜냐면 스킵했어. 너무 두려움. 그러니까 주인공도 사실 그 시즌 바뀌자마자 그 두려움을 갖고 쭉 가잖아요. 맞아요. 영화 내내. 근데 제가 그게 너무 무거워서 저한테는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사실 그 장면이 거위서리. 서리. 전 그게 가장 재밌게 다가왔는데 전쟁이 참호전이 이제 길어지면서 1년 8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주인공 파울이 같이 이제 참전했던 카트라는 친구하고 프랑스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점령한 지역이죠. 프랑스의 한 농가에 들어가서 거위를 훔쳐요. 근데 이제 사실 병사들이 이렇게 어리고 인원도 많은데 먹는 것도 부실하고 언제 기약이 사실 없잖아요. 끝날 거라는 기약이 없이 그렇게 너무 있다 보니까 그 거위를 훔쳐서 그 힘든 전쟁 중에 거위 한 마리를 요리를 해서 옹기종기 나눠 먹으면서 이 전쟁이 끝나고서의 자기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걸 또 희망을 그러니까 나누거든요. 그 안에서도 희망이 있는 거야. 근데 아까 그 윤미님이 전쟁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약간 네. 바뀌고 이렇게 좀 멀리서 볼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 장면이 숨을 쉴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저한테.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좋았고 또 하나 숨을 쉴 수 있는 게 남자애들이라고 또 남자라고 여자 보면서 여자 보면서 또 네. 따라가 프란츠가 따라가죠. 네. 프란츠가 따라가서 짐 들어주고 막 저도 사실 거기서 타령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쵸? 왜냐면 프란츠가 멀리 가갖고 여자들하고 말 걸고 막 수작 부리다가 갑자기 그 여자들이 들고 있는 수레를 같이 들고 같이 가. 같이 가더라고요. 근데 애들도 같이 인사하고 네, 해서 잘하는 건가? 이게 자유로운가 보다. 타령할 수 있나 보다. 근데 나중에 손수건을 갖고 밤에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죠. 그 손수건이야? 속옷이 아니고? 손수건. 손수건. 난 속옷인 줄 알았어. 속을 이렇게 몇 명이 그걸 보게 둘러. 난 그래서 애들이 많이 급한가?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저 전쟁 중에도 지들도 남자라고 정말 여자 따라가고. 그러니까 살아가려는 약간 또 어떤 욕망을 또 다 갖고 있는 거 보고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짠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저 장면이라도 나와서 내가 숨 쉴 수 있었다. 그렇게 그런 숨 쉴 수 있는 장면이었어.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었어요. 여기서 타덴이었나? 네. 타덴 맞죠? 귀요미. 계속해서 도와주던 그쵸. 이 친구들을 도와주던 타덴이 아닌가? 한쪽 눈이 좀 불편한. 아, 그 이제 친구가 끝나고. 타덴인가요? 살림 카트가 장면. 맞아요. 카트가 계속 카트가. 도와주던 네. 인물이죠. 카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선임병이에요. 먼저 들어와서 전쟁을 참여하고 있었는데 계속 알려주는 거지. 계속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리고 주인공이 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인물이 그러니까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하니까 집에서 이제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자기는 읽을 수 없으니까 딱 이 주인공 파울에게 딱 보여주면서 읽어달라고. 근데 그 읽어주는 장소도 헌창실이. 저는 좀 당황했어요. 처음에 벤치인 줄 알았어. 거기가 바지를 벗길래.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저한테는 생경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변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구나 그 당시에는. 그것도 생경했는데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우정이 싹트는 것 같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카트의 가정사를 알게 되고 이러면서 오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바지를 벗을 때. 그 짧은 시간 동안. 뭐지? 왜 남자들은 쭈그려 앉지 못한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이렇게 설치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뒤로 넘어지잖아. 근데 좀 약간 걱정됐던 게 그 정도의 높이면 튀지 않을까? 그치요. 어떡하지? 그 생각했어. 그리고 바로 밑에 다리로 가뒀다. 발로? 근데 저는 그 편지 읽을 때 울었어요. 맞아. 딱 그 아이가 무 하는데 저는 무 했는데 무덤하고 딱 나오면서 그 좀 밝아 보이고 되게 씩씩해 보였던 그 친구한테도 사실은 아이가 있었고 뭐 아이가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것도
와이프가 굉장히 씩씩하게 좀 위트 있게 편지를 써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 맞아요. 끌려 나가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전 거기서 좀 눈물이 났었어요. 저도 거기서 되게 울컥했어요. 저도 그래서 결국은 이들도 다 죽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약간 잘 포장된 전쟁 영화들은 주인공과 친한 친구들은 살아남잖아요. 근데 와 여기서는 정말 가차 없죠. 그 데스티네이션이야. 약식 주고. 누가 먼저 가냐의 싸움이야 이거는. 근데 그게 너무 리얼인 거지. 여기서 그치. 보면은 진짜 파울의 친구들이 하나씩 순서대로 죽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잔인하다고 생각했던 장면은 불총에 쏘여서 타 죽는 거를 파울이 그걸 끝까지 지켜보게 되는 거. 그 장면은 그러니까 얘한테 정말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파울이 처음에는 진짜 막 뭐 아무것도 모르고 대기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18개월 후라고 이게 자막이 뜨고 난 뒤부터는 되게 바뀌어 있어. 남자가 돼 있어. 약간 표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약간 체념한 것 같은 그리고 나는 죽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어떤 결기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래서 보통 초반부의 파울의 모습을 생각하면 친구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걸 보면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고도 계속 살아남으려고 되게 애쓰는 모습들이 뒤에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물의 어떤 생존을 위한 성장기 같은 것도 보여져서 저는 더 마음이 짠했어요. 친구들이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맞아. 내가 만약에 이 맞아요. 전쟁에 참여하는 입장이면 빨리 그냥 죽고 고통을 빨리 잊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끝까지 어쨌든 이 화자는 살아갈 그치. 수밖에 없잖아. 죽는 걸 다 지켜보면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사실 우리가 전쟁에 참가해도 내가 죽으려고 참가한다는 지금 마음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끝까지 희망을 놓지는 않았을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돌아갈 집이 있고 또 돌아가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는 또 뭐 어떤 희망이나 이런 게 있는 거니까. 맞아요. 참 짠해.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너무 걱정돼. 그렇죠. 지금 너무 걱정되죠. 전쟁이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좀 잔인한 모습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그 와중에 저는 이 영화의 가장 좋았던 점이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에게만 시선을 맞추지 않고 정말 그 윗선대, 이 전쟁을 그치, 일으킨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은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를 쫓아갔던 게 저는 이 영화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마티아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정치인. 이 인물은 휴전협정단에서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참전을 해서 죽음을 맞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된다는 입장인데 윗대가리들은 크게 막 동요하지 않는 거지. 왜냐면 어차피 자기들이 죽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프랑스 군부를 대표해 나온 이제 군부 협정단과의 협상 과정의 장면들도 중간중간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 과정들은 또 어떻게들 보셨어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이거 아까 전에도 그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자기가 그 안에 없으면 모르는 건가? 그렇죠. 답답하고 그냥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리고 뭐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야. 뭔가 그냥 엄청나게 이걸 전쟁을 며칠 더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큰 승리를 얻는 그런 것도 아닌데도 아니야.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는 결정을 하는 거는 정말 어떤 자신의 명예? 내가 이걸 맞아요. 이루겠다? 역사에 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일까? 너무 그냥 이 모든 순간들이 스트레스와 짜증.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 너무 호의호식하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에그 베네딕트였나? 뭘 되게 이거 고급스러운. 이 음식 지금 신선하다고 생각해? 아니 지금 누군가는 그 맞아요. 쑥무로 만든 빵 그래. 같은 거 맞아. 먹고 있는데 음식의 신선도를 논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났던 그 겨울이 순무의 겨울이라고 해서 엄청난 기근이 있었던 몇 년의 해인데 그 와중에도 그 호의호식하는 자들은 네. 정말 그 긴
식탁에 앉아가지고 막 고기 뜯고 막 신선한 과일 먹고 코스 요리 먹는 것처럼 먹고 그런 걸 대비해서 보여줬기 맞아요. 때문에 더 좀 가슴 아프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의 현실과도 뭐 다르진 않을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군사들은 단백질 한 입도 못 먹고 무빵으로 맞아. 사실 연병하는데 그렇게 너무 극단적인 장면을 보여주면서 사실 저는 그때 뭐 술 마시고 담배 와인 피고 마시고. 와인 마시고 막 그 논하고 자기들 음. 막 욕심 막 얘기하고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아 지금의 뭐 사실 푸틴 정부와도 사실 뭐 큰 맞아요.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그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시대가 지나도 이 인간의 욕심이나 그리고 야욕에는 사실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은 계속 그냥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좀 한국 전쟁 때도 그랬고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일단 대가리들이 문제야. 그 대가리들이 문제야.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질문 던지는 게 이게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라는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도 러시아의 젊은 청년들도 내가 이 전쟁에 왜 참가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나라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결국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전쟁에 가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뼈 부러뜨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다들 이렇게 호소를 하고 내 자식을 내 남편을 전쟁에 보내지 말아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겠죠. 그쵸. 거기서 뭐 이렇게 사형 당하지 않을까요? 그치. 그 명분과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민간인들도 사실 너무 그러니까요. 사상자로 몰아가고 모르겠어요. 참 이게 푸틴 지금 건강할까요? 치매라는 소문이 파킨슨병이라는 있더라고요. 소문이 네. 있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옛날에는 왕들도 같이 그 군사들이랑 전쟁에 그치. 나갔잖아요. 저는 그게 차라리 그때는 좀 뭐랄까 그래도 좀 정정당당한 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푸틴은 막 이렇게 군사들 막 이렇게 군대에 이제 지원해달라 뭐 나가서 같이 싸우자 할 때도 자기는 2천만 원짜리 패딩 입고 나와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스위스로 도피시켜놓고. 와. 그래놓고 이제 그 서민들한테만 나가서 싸워달라 그러고 그 거기서 뭐 탱크니 뭐니 뭐 밥 잘 못 먹고 이러는 건 사실 그런 사실들은 얘기하지 않고 거기는 러시아는 이미 그런 미디어가 다 통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건 너무나 얍삽이다. 얍삽이. 그러니까 이 대비되는 장면들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여기서 이 윗대가리들은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뭐 먹던 막 고기를 개한테 던져주고 개가 막 가져다가 먹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파울은 프랑스의 기지를 점령을 해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딱 들어가니까 어디 그 작전을 지휘하는 공간 안에 음식들이 있는 거야. 가자마자 미친 듯이 그 음식들을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교되잖아요. 내가 제대로 된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까지 치르는데 내가 목숨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먹는 게 너무 급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먹는 거 볼 때도 되게 짠했어요. 막 입에 계속 가득 넣으면서 막 총알이 먹고. 머리 위에 하는데도 날아다니는데 먹는 게 그래서 그런 대비되는 장면들이 너무 그냥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휴전 협정 맺는 과정에서도 실리 싸움, 명분 싸움. 너희가 이것까지 수용을 해야 우리는 협정을 해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는 그러면 빨리 수용을 해주면 빨리 협정을 맺을 수 있는데 그게 된다 안 된다 또 이런 그렇죠. 지지부진한 또 협상의 과정들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도 아주 고급스럽게 차 한잔 마시고 약간 이런 장면도 나오고 되게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휴전 협정을 하기로 해요. 11월 11일 11시에 휴전 협정을 맺겠다라는 약속을 서로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내가 너무 다행이다. 그러면 파울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빌런이 또 이 사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라는 장군인데 휴전 서약이 발효되기 바로 직전에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나의 부대를 다 모아라. 프랑스로 진격을 시켜라. 아니 내일 모레 휴전인데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심리? 이 장군은 그 긴 식탁에서 호의호식할 때 그 대사로 나오는데 아버지도 장군이었고 자기도 그 아버지의 부대를 물려받아서 장군이 돼서 이제 그 같이 밥 먹던 친구가
전쟁이 끝나면 뭘 하실 거냐 했더니 나는 군인인데 전쟁이 끝나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냐.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이 계속됐으면 좋겠는 거지. 자기는 군인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이 곧 끝날 거란 걸 알고 이미 휴전 협정을 맺었음에도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고집을 부리면서 사실은 땅 따먹기잖아요. 그 휴전이 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점령한 땅이 이제 우리나라가 되는 건데 뭐 그게 명분이라면 명분일 수 있지만 이거는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싸움을 이 장군 하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해야 했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우리 주인공이 정말 그 11시 땡하기 직전에 네. 죽어서 너무 안타까웠어. 맞아요. 그 사람한테는 이 장군한테는 군사들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죠. 그냥 그 장기마 자기의 같은 자기의 그냥 사명감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 이 3일 주어진 3일 시간 안에 내가 땅을 한 자락이라도 더 그냥 차지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사지로 몰아나는 거죠. 뭐.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고지전이 생각났는데 맞아요. 이게 전쟁마다 항상 반복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고지전도 우리가 그 미국과 소련, 중국이 이제 휴전 협정을 하는 게 거의 2년이 걸렸잖아요. 그 봉우리 하나 두고 2년 동안 계속 서로 땅 따먹기 맞아. 내가 따먹었다가 그치. 북한이 따먹었다가 이걸 하면서 너무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 민족들이 죽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어느 순간은 좀 이제 전쟁이 끝날 거래 휴전 협정이 들어갔대라는 희망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윗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혹은 어떤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리고 한편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장군은 평생, 그러니까 3대가 그냥 전장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아직 이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3일 뒤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먼저 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그런 항상 위기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전 그냥 그 지 욕심이었던 것 같아. 맞아.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사람의 본능이야, 근데 그 그 사람이. 이미지를 보았을 때 그 영화에서 그동안에 나오는 보여줬던. 사실 되게 뭔가 욕심도 되게 덕지덕지 많은 것처럼 맞아. 캐스팅 되게- 잘했죠. 네. 맞아.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막 협정 얘기 나왔을 때 러닝 타임이 아직도 한 30분이 남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얘 죽겠구나라는 그런 예상이 드니까는 그 행복해하는 그들을 보는 것도 또 안타깝고. 맞아. 사실 사인하시랍니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내려진 건 영화의 중반도 되기 맞아요. 전이에요. 네. 그래서 다들 이게 협정이 돼서 이제 되겠구나, 됐네는 미리 아는데 근데 영화의 러닝타임이 너무 많이 남았어. 맞아요. 근데 그치. 앞으로도 많이 죽겠구나. 그렇구나. 그게 또 더 답답함. 내가 애정을 갖고 지켜본 인물들이 또 죽어 나가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만들죠. 맞아요. 근데 결국 프리드리히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정말 명분 없는 명예에 되게 집착하는 군인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차피 진 싸움 마지막까지 나는 장렬하게 전투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 사람들이 죽어 나가던 말던 약간 이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다는 네 짐작만 좀 그치.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아까 그 미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전쟁이나 다 이런 이 쬐꼬마나 이 땅을 먹냐 안 먹냐로 이렇게 계속 맞아요. 지지부진하게 전쟁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도 어쨌든 똑같게 맞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 프리드리가 정말로 그냥 빌런인가? 그냥 그 자리가 그냥 빌런인 그렇게 건가? 만든 거 맞아. 아닌가?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그치. 만든 거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명분을 지켜야 되는 또 그게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윤미님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휴전 협정을 맺고 난 뒤에도 30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휴전 협정 시작인 11월 11일 11시가 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또 계속 애정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인물 2명이 죽음을 맞아요. 카트와 파울. 카트는 하루 전에 죽음을 맞았던 것 같죠? 에이그. 기억에. 똑같이 거위 서리를 그러니까 하다가 하루만 참지. 하필 또 소변 보다가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서. 그 아이에게 심지어 그쵸. 그 서리했던 집안의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은 좀 그 뭐라고 해야지 인강보 같은 음.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묘하더라고요. 어쨌든 음. 전쟁은 약간 개죽음 같은 느낌이 있는데 맞아. 이 사람은 어쨌든 프랑스인에게는 정말
적이죠. 적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내 개인적인 원한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죽음과 그 전쟁에서의 죽음이 좀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한 그 느낌이 이상했어요. 좀. 그래서 저도 그 맞아요. 생각을 했던 것 같죠. 하루만 참지. 저는 인간의 목숨이 진짜 이렇게 쉽구나라는 생각을 거기서 했거든요. 이렇게도 가는구나. 아, 전쟁이 맞아. 아닌 이런 상황에서도. 너무 쉽게 죽었어. 저는 그 소년이 처음에는 왜 거의 2마리 정도 잃어버렸다고 사람을 죽일 정도인가 했다가 근데 이제 바꿔 생각해 보니까 이 소년의 이 집이 사실 전쟁터 근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번 일어날 일도 아니었을 거고 그 집에서 계속 총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도 언제나 그 침략의 그 베이스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이들은 거의만 훔치러 들어왔지만 언제 어떤 그치. 독일인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를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았던 것 같아. 걔들도 걔들 거 지켜야 되니까. 걔들도. 걔들도. 그치. 그러니까 사실 저건 것 같아요. 우리가 30분이라는 걸 남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영화의 특성상 저는 모두가 다 죽을 거란 예측을 했는데 다만 문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전 주인공이 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래요? 파울의 죽음도 주인공인 파울의 죽음도 예상을 했나요? 파울은 휴전 협정이 발효되기 바로 직전에 죽음을 맞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 나가서 프랑스군과 대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되게 허약해 보이는 자기의 처음 모습처럼 보이는 어린 병사를 지켜주려다가 결국에는 공격을 받고 바로 직전에 죽거든요. 파울이 죽자마자 휴전에 진짜 그걸 들어. 울리더라고요. 네. 그 소리가 이제부터 휴전 협정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걸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죽음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사실 비참하게 보낼지 몰랐지. 근데 이제 사실 그 설정을 통해서 뭔가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확실한 메시지는 받았어요. 이게 뭘 위한 거냐라는 약간 그런 메시지. 정말 너무 허무하잖아요. 저는 좀 뭐랄까 굉장히 그냥 보편적인 스토리 라인을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울이 계속 그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기 맞아. 때문에 여기서도 살아남아서 어떤 전쟁의 증인으로 남아서 그 고향에 돌아가서 나도 이 생각했어. 살다가 또 파파 할아버지가 돼서 과거를 회상하며 뭐 그런 라인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딱 죽으면서 사실 그 전쟁 이후의 상황은 안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 영화의 새로운 어떤 스토리 전개 방식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죽었을 때 놀래기도 했고 또 그 놀래키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그 방식이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저는 뒤에서 왜냐면 푹 그렇게 찔러버리는. 되면은 너무 그 파울이 살았으면은 영화가 너무 사실 일말의 희망을 남겨주는 느낌이 나서 이 감독의 메시지랑 좀 맞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죽은 병사의 옷을 받았을 때부터 이미 얘도 죽겠구나. 똑같은 운명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좀 저희 희망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살자. 좀. 네. 그리고 그냥 제가 그냥 이 글을 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그 전쟁의 허무함이나 참혹한 친구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근데 그 카트가 죽었을 때 얘도 100% 죽겠다고 생각했던 게 뭔가 남는다면은 그 협정에 그런 안도감을 같이 나눌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얘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두고 혼자만 살아남아서 이 허망함을 혼자 느끼게 하진 않았을 거다. 그럴 거면 다 죽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 아니면 굳이 생각을. 조금만 더 나가자면은 굳이 혼자 남겨두고 네. 그 모든 고통을 혼자 네, 느끼는 거. 그러니까요. 전장을 끝내는 게 아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너무 메시지? 잔인하지 않아요? 이게 더 잔인할 수도 있겠다. 너무 잔인해. 너무 못할 짓 하는 것 그치. 같아요. 파울한테. 그래요. 근데 사실 카트가 죽었을 때 파울도 죽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죽음의 방식이 너무 맞아요. 허무했어.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죽였구나. 그러니까 보통은 이 중간에 보면 파울이 프랑스 병사 만났을 때
되게 치열하게 맞아요. 전투를 벌이다가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슴에 있는 신분증을 보니까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 나와 같은. 거기서 되게 여러 감정을 막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인공이 죽을 때도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죽일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마지막에 만났던 프랑스 병사하고 막 싸우다가 겨우겨우 치열하게 싸우고 끝에 뭐 죽임을 당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어둠 속에서 뒤에서 갑자기 창으로 푹 찔러 진짜 정말 허무한 전쟁의 결말을 보여주려고 정말 작정했구나 이 생각했어요. 주인공을 이렇게 죽인다고 이렇게 허무하게? 근데 그래서 더 좋았어.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을 해서 진짜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의미 없고 부질없고 당장 끝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서 주인공인 파울을 따라가다 보니까 더 감정이입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화는 이제 이 파울이 죽었다는 거를 자기를 그러니까 파울이 지켜주려고 했던 그 어린 병사가 이름표를 확인하면서 알게 되죠. 얼굴을 보고 확인하는구나. 죽어있는 얼굴을 보고 놀래죠. 그리고 다시 이름표를 딱 떼면서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속옷이라고 오해하셨던. 나는 그래서 애들이 그 속옷을 또 이렇게 목에 네, 매길래 손수건. 애들은 다 똑같구나. 아니 저 속옷이 누가 좀 빨았나? 어떻게 저렇게 아무도 일말의 어떤 그런 멈칫거림 없이 다들 그렇게 막 머리에 쓰고 목에 매고 이러길래 애들이 많이 그랬네 막 이랬는데 그 스카프였구나. 그래서 그쵸 그걸 메고 뭔가 어린 병사는 그래도 살아남았죠. 살아남았지만 영화는 거기서 딱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 자막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싸움이 얼마나 별게 아닌 싸움이었는지 이 전쟁이 4년 동안 서로 정말 전방 몇 킬로미터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맞아요. 전쟁이었다라는 걸 정보를 전달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영화 엔딩은 어떠셨어요? 엔딩이 참 씁쓸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음에도 누구도 영웅으로 기억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일단 안타까웠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저 시대에 살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란 또 인간의 이기심도 살짝 발동이 되고 그리고 또 더 깊게 가면은 우리도 지금 전시 상황인데 좀 더 저게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어떤 좀 두려움도 갖게 되고 또 이제 푸틴 개새끼 막 이런 생각이 하게 되고 진짜 좀 더 내가 지금 일어나는 전쟁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1차 세계대전 그 미니님 프렌즈 좋아하시니까는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이제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되게 잘 알고 있어요. 되게 명확하고 어쨌든 명분이라는 게. 근데 거기 에피소드에서도 1차 세계대전 왜 일어났지?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맞아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누가 뭐 잘못했나? 챈들레의 직업 모르는 것처럼.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전쟁의 허무함이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뭔가 어떠한 명분도 없고 아까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정확한 그 사실들을. 그리고 일단 저는 전쟁 영화 보면은 너무 많은 죽음들이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죽는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다 끝나고 나서 이게 되게 전쟁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이런 뭐 누군가 그런 대의를 생각하기보다 나의 죽음을 또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또 허무하고 맞아.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내가 지금 발가락 다친 게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나의 허무함을 느끼며 이제 내 인생을 고민할 때다 이러면서. 저는 우크라이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우크라이나 그 침략했을 때 러시아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고 우리는 되게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국가도 그 전쟁에 이제 뭐랄까 이렇게 관여를 못하는 걸 보고 지금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건 모든 건 다 정치적으로 엮여 있고 사실 2차 세계대전도 1차 세계대전에서 너무 그 연합군이 독일한테 과한 그런 그 돈이나 아니면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잘못했을 때 줘야 되는 그런 돈을 뭐라 하죠? 보상금. 보상금.
너무 과한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그 독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면서 사실 히틀러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와서 선동하는 것들에 또 독일 사람들이 휩쓸리고 이게 다 물리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저는 맞아.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도 이게 3차 대전으로 이어질 거다. 뭐 너무 무서운 얘기들이 많아서 많았죠. 사실 지금 좀 무섭긴 한데 우리는 사실 1년이 지나면서 많이 무뎌졌어요. 지금. 무뎌졌어요. 근데 지금 그 나라는 우크라이나는 진짜 완전 폐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어린 아이고 뭐고 상관할 거 없이 그냥 막 그렇게 폭격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또 그쪽에 무관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가 뭐 물론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우리 가서 뭐 참전해줄 수도 없고 그래도 관심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관심을 갖게 해준 영화였어요. 지금 잊고 있었거든요. 저도 너무 장기전으로 가니까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근데 1년이 넘어간다고? 와, 이걸 도대체 이렇게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명분은 뭐지? 이런 생각도 하고 스탑은 안 되나? 도대체 누군가가 나설 순 없나? 이런 생각도 하고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푸틴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푸틴. 지금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 죽어나가는 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푸틴. 전 할 말이 없어요. 그에게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은 말이 없고 제발 정신 차려. 저도 이 질문지를 받고 어차피 이거 내가 얘기해서 그에게 닿지도 못할 것 같은데 뭘 얘기하지?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약간 듣고 있는 언니들의 속풀이를 위한다면 호통을 한번 쳐야겠다. 야! 너무 귀엽잖아. 대반전 푸틴이 이걸 듣는다. 러시아어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진짜. 듣고 싶은데 서윤미 킬. 도침. 바로 조심하세요. 저는 진짜 완전 쌍욕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지만 뭐 방송이라 그럴 순 없고 저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께 물어보고 싶어요. 왜 대머리 독재자들은 이렇게 오래 사는가? 그러니까 두통도 없을 거예요. 호의호식하면서 왜 이렇게 장수하는가? 몇 명 떠오르네요. 그쵸. 저는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얘기. 빨리 하늘에 계신 분이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맞아. 그렇습니다. 아까 유미님이 말하는 그 자리에 대한 얘기처럼 또 푸틴이 사실 가도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또 같은 사람이면 사실 크게 곤란하니까. 근데 일단은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돌아가라. 와, 우리가 서부전선 이상 없다.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좀 보면서 좀 잔인하고 좀 이렇게 어려운 영화였어가지고 그래서 할 얘기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제 걱정도 했지만 그래도 얘기하다 보니까 확실히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은 영화인 것 같고 저는 잔인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에게 이 영화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넷플릭스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유미님 일단 다리 빨리 회복하시고 발가락 빨리 회복하시고. 예쁜 발톱 나시기.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뭔가 슬픈데요? 우리 살아있으니까라고 얘기하시니까는 누군가는 이렇게 죽고 있는데 또 이렇게 웃으면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뭔가 되게 죄송스럽기도 씁쓸하네요. 하고. 네. 그러나 우리도 살아가야 되기 그쵸. 때문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4월에는 재미있는 되게 흥미로운 소재로 저희가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도 다뤄보지 못했던 신박한 주제로 돌아오죠. 어떤 주제죠? 요새 화제 신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우리가 복수를 테마로 더 글로리와 복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동훈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치. 연진아. 성대모사도 다들 해주시는 거예요. 저 기대해도 돼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역할을 각자 맡아서. 네, 4월에는 미니님과 셜록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더 글로리 그리고 복수의 심리학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더글로리 못 보신 언니들 빨리 보세요. 빨리 보세요. 빨리 보시고 4월 저희 클릭하시는 방송 순간 들어주시고. 사실은 끊을 수 밤새시게 될 없어요. 거예요. 네, 16부작. 네, 16부작이니까 빨리 챙겨서 보시고요. 저희는 3월 마지막 날 인사드리고 4월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4월에 만나요. 안녕.